세상은 연결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진정한 이해는 사라지고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동반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 세계 사이에 깊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 듯한 느낌입니다. 뛰어난 사상가인 칼 융은 외로움을 짐뿐만 아니라 독특한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종종 이러한 상태가 세상의 소음과 비상성이 견딜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과민성의 결과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독 속에 사람을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여정으로 이끌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깊은 통찰력, 진정성 획득, 자신과의 진정한 연결을 위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자신의 자아와의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누구도 당신을 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 상태가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유 안에는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칼 융은 외로움은 종종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고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 물러서는 것입니다. 사회는 종종 외로운 사람들을 이상하거나 반사회적이라고 잘못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 뒤에는 종종 깊은 지혜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대화 또는 맡은 의무들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을 돌려주지 않고 얼마나 자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고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들에게 외로움은 무력감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정신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이해를 얻고 세속적인 혼란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합니다. 사회는 사교성을 찬양하고 친구의 수나 사회생활의 풍요로움으로 개인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구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침묵과 고독 속에 거의 깨닫지 못하는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이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융은 외로움이 자신을 다시 알도록 초대하는 일종의 초대장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어떤 외부 영향에도 굴복하지 않는 내면의 핵심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침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진정한 행복이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이제 외로움을 문제 회피나 나약함의 표현으로 인식하는 것을 그만두고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이 좋을 때입니다. 외로움은 종종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과소평가된 선물입니다. 그것이 주는 고요함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풍요로움이 드러납니다. 시끄러운 군중을 뒤로하고 떠날 때 진정으로 희귀하고 가치 있는 것, 즉 자신다워질 자유를 얻습니다.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가장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결정을 자신만이 내릴 수 있는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외로움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회적 의견의 족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낼 수 있게 해줍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일상의 혼란 속에서 벗어나는 사고의 명확성을 발견합니다. 상황의 압박에서 벗어나 외부에서 강요된 기대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고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휴식을 주는 바로 그 구원의 피난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각을 정리하고 정신적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귀중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마치 치유의 연고와 같습니다. 귀찮은 소음과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 멀리 떨어져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마법의 열쇠와 같아서 우리가 일상의 혼란 속에서 종종 잊고 지내는 내면의 우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바로 이 침묵과 평온함 속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열망과 열망에 대한 인식이 생겨납니다.
불화를 피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독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해야 하는 소모적인 필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변명의 필요 없이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새롭게 발견된 자유는 자신의 힘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을 강화하고 우리가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고독은 감정적 배출 및 회복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무심코 그들의 에너지와 문제를 흡수하여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이 짐을 벗고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이것은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의식적인 보살핌, 일종의 자조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꼭 필요한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활력과 영감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되고 명확한 그림으로 배열되는 결정적인 명확성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계시는 종종 우리가 외부 간섭에 의해 가려지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고독 속에서 우리를 방문합니다. 이러한 순간은 진정으로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지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의 침묵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아서 위선과 자기기만 없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단순한 일시적인 고독이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관심사와 열정의 지평을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입니다. 외부 의무의 족쇄에서 벗어나 영혼을 진정으로 불태우는 프로젝트에 자신을 전념하거나 에너지와 의미로 우리를 채우는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의 잠자는 창의적 잠재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가장 깊은 신념과 가치에 따라 삶을 구축할 수 있는 귀중한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사회가 끊임없이 사교성과 집단주의를 찬양하더라도 고독은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힘, 즉 내부에서 자라는 힘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기 위해 외부의 승인과 확인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고독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력과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조건 없는 사랑의 밝은 신호입니다. 어쩌면 이제 외로움을 단순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세계에 더 깊이 몰입하고 진정한 자아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볼 때입니다. 끊임없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와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에서 고독은 멈추고 자신의 삶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개인으로 성장하라는 구원의 초대장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명확성, 인식 및 진정성으로 미래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은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열매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은 기대, 깨진 약속 또는 분노 속에서 던져진 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소외감과 고립감에서 오는 더 미묘하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운 고통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의 충실한 동반자이자 친한 친구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법처럼 완전히 다른 평행 세계에 살기 시작합니다. 한때 견고하고 깨지지 않았던 우리 사이의 연결은 점차적으로 조각으로 분해되고 우리는 채울 방법과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에 혼자 남겨집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손에 얼마나 취약한지 특별한 예리함으로 깨닫고 이 취약성은 아무리 무섭고 불안정하더라도 동시에 인간관계를 매우 깊고 강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찾고 그들에게 자신을 열고 다시 또다시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경험과 경험의 부담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외로움이 고통스러운 고립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피난처, 즉 다른 사람의 기대, 과도한 요구 및 씁쓸한 실망에서 벗어나 마침내 필요한 평화와 평온함을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이 깊이 진정시키고 치유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놀라움으로 발견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물러서서 마침내 숨을 크게 쉬고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각자는 인간관계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친밀감과 상호 이해를 갈망하지만 동시에 개인 공간과 정신적 균형이 필요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다면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고독이 필요하고 세상으로 다시 문을 열기 전에 혼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에너지의 지속적인 순환입니다. 이 과정이 조화로울 때 우리는 생명력, 동기부여 및 사랑의 증가를 느낍니다. 그러나 균형이 깨지면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고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영향은 여기 그리고 지금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고 우리는 오랫동안, 때로는 평생 동안 우리 안에 간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곳에 두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 우리 삶에 그림자가 아닌 빛을 가져다주는 사람, 우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는 사람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유해한 관계의 부담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즉, 끊임없는 경계심, 잘못된 말을 할까 두려워하고 이해받을지 비난받을지 모르는 불안감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상실의 고통, 이별을 경험했고 가까운 사람이 당신이 나눌 수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진정한 욕망과 필요를 제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답이 예산괴로 간단합니다. 우리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조용한 항구가 되는 관계가 필요하며 폭풍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지 못하면 외로움은 우리의 충실한 친구이자 동맹이 되어 우리 자신의 회사에서 위로와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우리에게 포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신념을 시험하고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조화를 이루는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각자는 관계가 짐이 아니라 에너지의 원천이자 발전을 위한 자극제 역할을 하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고독의 기간이 필요하다면 고독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업데이트된 마음과 강화된 영혼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의 명확성을 얻기 때문에 정당화됩니다. 칼 융은 외로움을 단순한 일시적인 고립 상태 그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 루소, 토로와 같은 사상가들에게 그것은 진정한 자유, 자기 인식 및 우주와의 더 깊은 연결의 열쇠로 여겨졌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잎을 간지럽히고 멀리서 가을 소리가 들리는 숲속 산책을 상상해보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당신과 자연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울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시나리오는 앞에서 언급한 철학자들이 신성한 공간, 인간의 정신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피난처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절대적인 자유를 마지막으로 느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사상가들이 이해한 외로움의 핵심입니다. 즉,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결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진 순수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을 사회가 부과하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와 제한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은 대화가 종종 내용이 없고 연결이 진실하지 않은 피상성의 세계에 갇힌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승인을 받기 위한 끊임없는 열망을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오직 고독 속에서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외부 세계의 소음에 가려지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침묵 속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집니다. 반대로 장 자크 루소는 고독 속에서 인간의 깊은 본질과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사회가 법과 관습으로 우리를 진정한 본성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자연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순수하고 꾸밈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루소는 혼자 산책을 하면서 주변 세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삶의 우여곡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과 가까움을 느끼고 우주와 조화를 느낀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침묵에 잠길 때 갑자기 사고의 명확성을 얻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루소가 말한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단순히 존재하도록 할 때 일어나는 마법입니다. 헨리 토로는 이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고독을 소중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실험에서 그는 월든 또는 숲속의 삶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호숫가 외딴 오두막에서 살면서 단순함과 고독이 고갈되지 않는 내면의 풍요로움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현대 문명의 소음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로부터 거리를 둠으로써 우리는 자연과 더 깊은 연결을 맺고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과 더 깊은 연결을 맺는다고 믿었습니다. 토론은 외로움을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과 깊은 반성을 위한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이 질서를 찾고 삶이 의미로 가득 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에서 종종 잊고 지내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즉, 외로움은 채워야 할 빈 공간이 아니라 탐구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속도를 늦추고 숨을 고르고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외로움이 고립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지 않을까 궁금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가들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외로움은 분리가 아니라 재결합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근원, 우리의 가치,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과의 재결합입니다. 노련한 사상가들은 또한 고독이 창의성이 꽃피울 수 있는 비옥한 땅임을 보여줍니다. 천재적인 아이디어, 뛰어난 창조물 및 깊은 통찰력은 종종 고독의 시간 동안 탄생합니다.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마음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방해 없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독의 매력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반성, 창의적인 자기 표현 및 대담한 꿈을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그것은 우리를 주변 세계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데이트된 에너지, 예리한 인식 및 증가된 내면의 조화로 사회로의 승리적인 복귀를 준비합니다. 아마도 이제 외로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재고할 때입니다.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대신 우리 자신의 회사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는 현명한 멘토인 충실한 동반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철학자들이 설득력 있게 보여주듯이 외로움은 단순한 고립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발견, 자유 및 진정한 자아를 찾는 매혹적인 여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변화시키는 경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가르침의 맥락에서 외로움은 삶과 자기인식을 더 깊이 이해하는 대로 이어지는 문으로 나타납니다. 불교에서 그것은 버려짐이나 무익한 고립의 상태로 간주되지 않고 정신적 균형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간주됩니다. 현대 생활의 풍부한 끊임없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이 축복받은 침묵 속에서 불교는 귀중한 기회, 즉 마음이 평화를 찾고 영원히 포괄적인 무언가와 합쳐지는 공간을 봅니다. 코뿔소 경전에서 이 개념은 영적인 탐구를 고독한 코뿔소의 여정에 비유하여 자세히 표현됩니다. 코뿔소는 생존하고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동료의 끊임없는 소통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생물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기인식을 얻기 위해 우리를 제한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때때로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끊임없는 유대와 애착이 있는 번잡한 삶은 종종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하는 욕망과 희망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둡니다. 바로 여기서 불교는 코뿔소의 예를 따르도록 촉구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 아이디어는 가혹하고 심지어 혐오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외로움의 길은 놀라운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사회의 끊임없는 윙윙거리는 소리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분명히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침내 왜곡이나 위선 없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먼지 덮인 거울을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는 애착이 인간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쳤고, 진심으로 우리가 사물, 사람 또는 아이디어에 애착을 가질수록 실망과 상실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 맥락에서 외로움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세상에서 더 의식적이고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잠시라도 혼자 있기로 결심함으로써 우리는 의존성의 족쇄를 벗고 순수한 존재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 특정 이미지를 유지하고 승인을 구해야 하는 끊임없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도되는지 상상해 보세요. 외로움은 진정한 힘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내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외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성한 코뿔소 경전에는 단순한 물리적 고독보다 훨씬 더 확장되는 포괄적인 포기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번잡함, 우리를 억누르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좁은 틀 안에 가두어두는 환상의 족쇄에서 벗어나라는 요청입니다. 코뿔소처럼 홀로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회사를 소중히 여기고 존재의 단순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바로 이 소박함 속에 가장 위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고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났던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즉, 주변 세계의 가장 미묘한 뉘앙스, 깊은 통찰력,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비교할 수 없는 평화를 주는 우주와의 끊을 수 없는 연결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깨달음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깨어나는 상태이며 외로움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분석, 자신의 행동, 생각 및 의도에 대한 반성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만듭니다. 이 연습은 마음의 명확성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 회복력을 강화하여 삶의 어려움에 더 큰 평온함과 지혜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독의 깊은 평화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의 내면의 균형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연 속에서 혼자 있는 것에는 깊은 영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는 시끄러운 마을과 도시를 떠나 나무 그늘, 강둑 또는 외딴 동굴에서 명상에 잠겼습니다.
이러한 고독의 순간들은 그가 세속적인 걱정에서 벗어나 삶의 본질과 연결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잎사귀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만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장소에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불교 신자에게 그러한 장소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순수하고 진정한 부분과 재회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자연은 단순함 속에서 모든 것의 덧없음을 반영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를 받아들이도록 가르칩니다. 코뿔소 경전은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끊거나 영원한 고립을 촉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성장과 영적인 발전을 위한 고독한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코뿔소가 자신감 있고 느리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처럼 불교 수행자는 결의, 인내심 및 자신에 대한 관용을 가지고 영적인 완성을 향한 길을 따르도록 권장됩니다. 이러한 고독의 기간은 긴 여정에서 필요한 휴식과 비교할 수 있으며 숨을 돌리고 방향을 재고하고 업데이트된 명확성과 목표의식으로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불교 철학에서 외로움은 사회적 기대의 족쇄가 무너지고 마음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탐구할 수 있는 자유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역설적이게도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자신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고독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계에 조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치유력을 느끼도록 허용하십시오. 어떤 소음보다 더 크게 말하는 침묵을 느끼십시오. 무한한 우주가 당신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연결하고 도전을 주고 가르치고 종종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회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성격을 서서히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사회생활은 암묵적인 규칙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순응하고 받아들여지고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해야 하는 특정 압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다듬은 버전을 제시하는 가면을 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가면은 견딜 수 없는 짐이 되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승인을 얻고 불화를 피하거나 집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욕망에 의해 얼마나 자주 좌우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외로움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즉,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공허함과 동의어가 아닌 상태입니다. 반대로 그것은 독특한 기회와 가장 중요한 진정성으로 가득 찬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사회가 부과한 족쇄와 기대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이 될 권리를 줍니다. 고독의 순간에는 우리에게 평가하는 시선이 느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부응하거나 특정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긴장된 끝에 꽉 끼는 신발에서 벗어나는 것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과 같아서 마침내 긴장을 풀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시하거나 잊었을 수 있는 자신의 성격의 측면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활동적인 사회생활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를 진정한 본질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은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자그루샤하는 지속적인 배경소음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고독을 위한 시간을 내어 몰두할 때 그 소음은 잦아들고 이전에는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명료함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사회생활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풍부한 경험, 진정한 기쁨의 순간, 타인과의 깊은 관계를 선사하며 세상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균형이 없다면 소진될 수 있으며 에너지를 채워주기보다는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독은 사교에서 흔히 줄 수 없는 것을 제공합니다. 외부의 영향 없이 깊은 성찰, 개인적인 성장,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끄러운 곳에 있다가 조용한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더 명확하고 뚜렷해집니다.
자신의 생각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고독은 우리를 주변 세계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세계와의 더 깊고 진실한 상호작용을 준비합니다. 고독의 순간에 몰입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자신감 있고 자급자족하게 되며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종종 소통 부족이나 결함으로 여겨지는 고독은 놀라운 변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공하는 침묵 속에서 자신과의 깊은 만남을 위한 특별한 기회가 생겨납니다. 외부의 소음과 소란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를 움직이는 진정한 동기와 열망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진정성을 향한 진정한 여정이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영혼의 관점에서 내부에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독의 시간 후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차리셨습니까? 내면의 조화와 자신감의 상태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더 쉽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사회적 고정관념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고독 덕분에 가능해지는 개인적인 성장은 진정으로 독특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탐구하며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일종의 공간입니다. 자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일상적인 경쟁에서 종종 피하는 질문에 우리를 정면으로 맞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만남이 우리 자신의 신념에 기반하고 외부 제약에서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은 소통, 상호교환, 진정한 기쁨을 선사하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우리 내면 세계를 깊이 탐구할 수 있게 해주는 필요한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 모두 중요하지만 그 진정한 가치는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고독은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힘을 회복하고 더 깊은 자기인식을 위한 의식적인 선택, 일시적인 휴식이 되어야 합니다. 붐비는 방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적이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타인의 물리적 존재가 정서적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의 고립 중 하나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진정한 연결은 주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와 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때로는 바로 고독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연결이 무엇인지 깨닫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동시에 고독은 오랫동안 지속되면 위험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난처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를 주변 세계와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뚫을 수 없는 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는 특히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구하며 사회와 다시 접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인간의 소통은 우리의 행복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진정한 예술은 고독과 사회생활, 내면의 평화와 외부의 상호작용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 균형은 사람마다 독특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 필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은 의식적으로 선택하면 치유력이 있지만 결코 견딜 수 없는 짐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고독의 필요성을 느낄 때 필요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이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고독이 압도하기 시작한다고 느끼면 주저하지 말고 필요한 연결을 찾으십시오. 진정한 힘은 혼자 있어야 할 때와 다른 사람의 친밀함과 지원이 필요할 때를 구별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고독은 적이 아니라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을 더 의식적으로 구축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명확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고독의 순간에도 결코 진정으로 외롭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과의 연결을 찾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은 내면의 조화를 향한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소통과 새로운 인상을 갈망하는 순간과 고독의 침묵이 치유의 연고가 되는 순간을 예민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균형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비상적이고 강요된 것에서 진정한 욕망을 걸러내는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삶을 한쪽에는 고독한 성찰, 다른 한쪽에는 활발한 사회생활이 있는 저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세상의 어려움에 부딪힌 후 숨을 고르고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오아시스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날에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우리에게 에너지와 기쁨을 주고 인간적인 친밀함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간을 인식하고 지금 이 순간에 몸과 마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깨지기 쉬운 균형을 깨뜨리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고립은 자기 성찰과 외부 세계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분석을 위한 휴식 없이 사회생활에 과도하게 몰두하면 개성을 잃고 타인의 기대에 사로잡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고독과 소통 사이의 균형은 일정하지 않으므로 정기적인 자기 성찰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적시의 방향을 수정하고 내면의 조화를 향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건의 한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억압적인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깊고 진실한 연결을 확립하고 순간에 완전히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현명하게 사용하면 고독은 우리에게 이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진정한 욕망을 깨닫고 내면의 힘을 강화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의식적이며 완전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기쁨, 새로운 지식, 사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가져다 주면서 엄청나게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특정 함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종종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인정을 받고 더 큰 것의 일부가 되려는 거의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성격의 중요한 측면을 희생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쉽게 녹아들고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를 멈춥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성장을 촉진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의 자원을 고갈시킵니까?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어렵지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얻은 답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자기인식은 우리가 한 번에 도달하는 최종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기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근육과 같습니다. 새로운 경험, 모든 행동, 자신과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깊이 알수록 우리의 경계, 우리의 필요, 우리의 진정한 욕망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외부의 기대와 강요된 고정관념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대신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에 따라 더 진정성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매력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실하고 진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승인을 구하거나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진정하고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러나 이 균형을 이루려면 많은 인내와 불편함에 직면할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국 자기 인식의 길은 장미로 뒤덮여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 우리 자신의 불안감, 숨겨진 두려움 및 약점에 정면으로 맞서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투쟁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 길에서 고독은 귀중한 동맹자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위한 귀중한 공간, 감정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강력한 연결을 확립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활발한 사회생활은 우리의 행동과 말이 주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거울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다른 것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세계의 상호작용에서 우리는 내면의 중심, 균형점 및 조화를 찾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갑자기 의미를 갖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흔들 수 없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느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은 종종 우리가 균형을 이루고 내면과 외부의 필요와 조화를 이룰 때 찾아옵니다. 진실은 우리 각자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에서 강요된 요구를 거부하거나 혼자 남겨지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독과 사회생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진정한 예술이며 끊임없는 관심, 보살핌,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자기인식은 이 매혹적인 여정의 초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감 있고 의식적으로 삶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균형을 찾으면 우리는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성격에 가장 좋은 자질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와의 깊은 연결로 가득 찬 완전한 삶을 갈망합니다. 그러니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고독의 깊이를 탐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즐기며 세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심장을 뛰게 하는 독특한 리듬을 찾으십시오. 고독은 불행히도 거의 존경받지 못하는 놀라운 변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고독에 대한 생각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는 종종 혼자라는 것은 실패의 신호이며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살펴보면 열린 마음과 용기로 받아들여진 고독은 구원의 닻이 되어 우리를 다른 사람의 기대와 강요된 규범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고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자신에 대한 극도의 정직성이 필요합니다. 일부 관계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끌어내린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결을 끊기로 결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절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은 정서적 자유와 치유를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유익함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치는 관계에 있을 때 특히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활력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고갈되고 무력감을 느꼈던 적이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이 무거움은 단순한 육체적 감각이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영역으로 스며듭니다. 일부 연결은 우리에게서 본질을 빼앗아 자신의 가치에 의문을 갖게 하고 정서적 의존성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한 관계를 끊을 힘을 찾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존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결국 유해하거나 학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은 영혼을 소진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 치유 및 자신을 찾는 데 필요한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고독에 맞서겠다는 결심은 자신의 내면 세계의 보물이 어떤 사회의 광채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생겨납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계시와 같으며 고독의 덧없는 쓴맛은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비롯된 끝없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고독의 매력입니다. 의식적으로 접근하면 어두운 시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갱신을 위한 공간, 깊은 숨을 쉬고 상처 입은 영혼의 구석을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변합니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기쁨의 원천을 재발견하고 뒤에 남겨두어야 할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압력 없이 자신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조용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독이 영원한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그것은 일시적인 휴식, 내면의 변화에 필요한 단계일 뿐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동안 집문을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고 폭풍이 가라앉으면 다시 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더 강하고 자신감 있고 자신을 삶에 받아들이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더 신중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한번 고독의 평화와 조화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사회에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와 내면 세계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고독은 또한 우리에게 자신의 회사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종종 과소평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확인을 찾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자신에게서 위안을 찾는 방법을 가르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독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완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외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 기쁨, 평화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보물입니다. 정서적 측면에서 자급자족은 미래의 대인관계의 초석이 됩니다. 자기인식이 깊을수록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주저없이 거절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물러서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물론 고독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가시밭길이고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면의 불화의 순간, 심지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현대 생활의 리듬은 우리가 모든 여유 시간을 방해, 요인, 외부 의견 및 정보 소음으로 채우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에 침묵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내면의 자아의 목소리를 구별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고독 속에서 당신의 직관이 발전할 공간을 얻고 당신의 진정한 욕망과 필요가 전면에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꿈이 태어나고 계획이 세워지며 잊혀진 열정과 목표와 재회하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이 활짝 피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행복이나 삶의 의미를 얻기 위해 외부의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진정으로 해방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독은 당신의 자급자족, 당신의 완전성을 개인으로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당신의 의식에 스며들 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떤 격차를 채우거나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풍요로운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갑자기 고독은 짐이 아니라 숨을 고르고 내면의 자아와 다시 연결해야 할 때 항상 곁에 있는 충실한 동맹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특히 소통을 거부하거나 겉으로는 유리한 기회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모든 사람이 당신의 고독에 대한 열망에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을 당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보고 내면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계속 고수했다면 달성할 수 없었던 개발을 위한 공간을 자신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기회, 더 건강한 관계, 진정한 자아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위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우선시하겠다는 모든 결정과 함께 고독을 받아들일 용기가 커집니다.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타인의 의견보다 우선시할 때마다, 두려움 없이 침묵에 잠길 때마다 이 용기는 점차 힘, 자신감,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바뀝니다. 결국 고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깊은 자기인식, 치유 및 무조건적인 자신에 대한 사랑에 대한 초대입니다. 정서적 자급자족은 인간의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과소평가되는 업적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행복의 열쇠로 종종 제시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충만함을 느끼려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고독은 나약함의 신호이거나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힘,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회사에서 편안함을 찾는 법을 배울 때 태어납니다. 정서적 자급자족은 현실로부터의 도피나 인간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성과 내면의 행복이 외부 상황과 무관하다는 깊은 인식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에게서 힘과 자신감을 얻는 특별한 영혼의 상태이며 이는 자신에 대한 인식,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성격 및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정서적 독립을 향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과 함께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독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과소평가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고독은 회복, 개인적인 성장 및 깊은 성찰을 위한 귀중한 공간입니다. 고독의 침묵 속에서 외부 세계의 끊임없는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자아와 강력한 연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실제로 다른 사람의 의견과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듣고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을 허용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고독 속에서 마음의 명확성이 얻어집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기 분석에 몰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많은 경험, 의심 및 두려움의 뿌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서적 의존성, 우리 자신만이 채울 수 있는 내면의 공허함을 외부에서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정서적 자급자족은 고립과 관계 거부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관계에 힘과 자신감의 입장에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과도한 기대의 짐을 없애고 관계를 더 조화롭고 진실하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파트너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대신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풍요로움과 충만함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관계의 역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사람이 유해한 행동에 덜 관대해지고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동의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자급자족을 확신하고 자신과 함께 편안함을 느낄 때 그는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신의 삶에 허용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의식적이며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나누려는 열망에 의해 결정됩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지가 다른 사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의존성에 찌르는 감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한때 고독의 무서운 전망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소진한 관계나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을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그림, 즉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자신의 회사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혼자 남겨지는 두려움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관계를 죄책감이나 의심 없이 끊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서적 자급자족입니다. 삶을 용감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도구이며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에 녹아드는 것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조화로운 연합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기쁨을 얻는 법을 배울 때 진정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침묵 속에서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없을 때 자신의 목소리가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 당신의 가치, 꿈, 진정한 우선순위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비할 데 없는 목적의식을 낳습니다. 당신은 자신과의 조화, 내리는 결정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를 느낍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멈추면 관계의 불균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 기대, 조작,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찾지 않으며 이것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해방 중 하나입니다. 정서적 독립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결심한 가장 유익한 모험 중 하나입니다. 이 길에서 모든 진전은 더 풍요롭고 진실하며 자유로운 삶을 향한 확고한 발걸음입니다. 이 매혹적인 여정에서 당신은 놀라운 발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과 자신감을 얻기 위해 찾기를 항상 바랐던 바로 그 사람이 항상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진실이 당신에게 분명해지면 당신의 삶은 몰라볼 정도로 바뀔 것입니다. 정서적 자급자족은 여전히 많은 비밀과 밝혀지지 않은 측면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삶을 위한 견고한 기반 역할을 하며 당신이 자신 안에 이 견고한 기반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순간 새로운 관점과 기회의 세계가 당신 앞에 열릴 것입니다.